안녕하세요. 언도큐멘터 한국연극 다시 써라 렉처 아카이빙 자범석의 산불편을 맡은 김세희입니다. 사실주의라는 키워드에서부터 산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근대 연극이 등장한 이래 사실주의는 우리 연극 미학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주로 일제강점기의 비참한 민중 생활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해방 이후에는 전쟁과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작품의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가 바로 차범석입니다. 차범석은 1955년 밀주, 1956년 귀향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평가도 그러했지만 차범석은 작가 스스로도 사실주의 극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뒤늦게 대학생이 되었던 차범석은 희곡론 강의 시간에 처음으로 유치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의 극작 세계나 혹은 대표적이었던 토막, 소와 같은 작품을 접하게 되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범석은 등단작이었던 밀주나 귀향에서부터 가난한 민중의 삶과 애환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주의 작품들이 즐겨 다루던 소재와 주제들을 작품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차범석의 산불이 해방 이후 이룩한 사실주의의 최고작으로 평가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정 덕분이었습니다. 1962년 국립극단에 의해 초연되었던 산불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 사이 소백산맥 줄기에 자리 잡은 피부락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인적이 뜸한 산골에 위치한 피부락은 풍경부터 여느 촌락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벌써 2년째 전쟁이 이어지면서 남자들은 전부 전쟁터에 끌려 나가거나 사상 문제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 불악의 남자라고는 젖먹이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들 뿐입니다. 극중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최 씨와 양 씨인데요. 이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씨의 사위이자 딸인 4월의 남편은 빨갱이로 몰려서 죽음을 당했고요. 양 씨의 아들이자 점례의 남편은 반동으로 몰려서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즉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인민군에서 국군으로 혹은 국군에서 인민군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두 가정의 가정사는 곧 전쟁이 야기한 비극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차범석의 산불을 두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두 집안의 가족사로 함축한 리얼리즘 희곡의 최고작이다 라고 평가를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산불을 세 남녀의 욕망과 파국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교적 잔잔했던 극의 진행에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 것은 빨치산 규복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본래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친구를 따라 빨치산이 된 규복은 산에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도망치다가 점례의 집에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점례는 다친 규복을 집 뒤 대나무 숲에 숨겨두고 몰래 돌봐주기 시작하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4월이 하필 규복의 존재를 눈치채면서 이들이 이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미 4월이 규복의 존재를 눈치챘을 때는 점례와 규복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상황이었는데 이 둘 사이에 끼어든 4월은 규복을 보살핀다는 핑계로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결국은 규복의 아이까지 갖고 맙니다. 세 남녀의 애정 문제에서 규복보다 적극적인 것은 점례와 4월입니다.
점례는 빨치산 신부인 규복에게 자수를 권유하거나 함께 피불악을 떠나자는 이야기를 하고요. 사월은 자신의 애욕을 채우기 위해서 점례와 규복을 협박하고 이들의 도주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점례와 사월은 우리 희곡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애정 문제에 있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여성 인물들인 셈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전히 점례와 사월에게 당대적 윤리의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 남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행복한 결말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피불악에 국군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대나무 숲에 불을 지르는데요. 덕분에 규복이 정체가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월은 아이의 아버지를 밝힐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점례의 경우에는 규복의 시신을 앞에 두고도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하고 침묵하고 맙니다. 전쟁 한복판이긴 했지만 점례와 규복이 피부락을 함께 떠날 수 있는 방법들은 숱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을 무력화시킨 것은 사월의 애욕입니다. 규복의 대사에 따르면 사월이 등장하면서부터 규복은 욕정이나 충족시키는 동물로 전락했고 새 남녀의 관계는 파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월과 규복은 죽음으로, 점례는 침묵으로 자신들의 욕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셈이고 그것이 산불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산불이 보여준 당대적 윤리의식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전 사실주의 극의 계보를 잇고 있고 또 해방 이후 리얼리즘 희곡의 최고작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산불은 오히려 이데올로기와 사실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애정 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바라봤을 때 훨씬 풍부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새 남녀가 보여준 인간의 욕망과 파국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